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오늘 23년 1월 3일 화요일 장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어제가 처음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처음 장 열린 그런 날이었고,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 어제 오늘 둘 다 장이 이렇게 쉬운 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오늘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무려 코스피가 2%까지 급락했다가 이거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되게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공부한 것을 보자면 어제는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었죠. 어제 그 신년 연휴 이제 그걸로 대체 휴일로 인해서 미증시가 휴장이어서 이제 유럽 쪽을 좀 봤는데 뭐 유럽 쪽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이제 오르는 게 요즘에는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뉴스를 보자면 새로운 이슈라고는 해봤자 이제 중국의 그 감기약 싹쓸이가 이제는 이제 설사약 지사제로 퍼졌다 이런 게 나왔죠. 뭐 지사제가 동났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 외에는 뭐 딱히 크게 뭐 와닿는 뉴스는 없었어요. 요즘 계속 이래요. 뉴스가 이슈가 이벤트가 생기지 않고 워낙에 장이 좀 유동성이 많이 빠지면서 뭐 그런 이벤트도 없다 보니까 점점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 물론 이번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이제 대개 속보 위주로 장이 흘러갔어요. 물론 이제 뭐 안 그런 주식들 뭐 미디어 웹툰 관련주들은 굉장히 이제 끈덕지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외에는 대개 흔히 말하는 텔레그램 뉴스 이런 데서 올리는 거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 상승을 한번 봐볼게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건 완벽한 선침해죠. 이거 어제 시간 외에서 올랐어요. 어제 시간 외에서 5%나 올랐던 거거든요. 레인보우가. 그래서 저는 이거 어제 시간 외에 보면서 이게 왜 오르지? 도저히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오를 그게 없는데. 왜냐면 어제 종가까지는 봐더라도 굉장히 급락했죠. 7%까지. 시간 외에서 급등을 하면서 이게 왜 오르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 회사에 공시가 나왔죠. 얘네가 삼성전자에 그 삼자배정 투자를 받는다. 이렇게 공시가 나와주면서 야, 이게 정보가 퍼졌었구나.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굉장히 선침해가 극심해요.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이제 선침해가 뭐냐면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호재가 나오기 전에 내국제적 정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미리 사놓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심한데 뭐 뿐만 아니라 뭐 벨로프라는 주식도 어제 이거는 제가 선침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시기는 이때였어요. 이제 VI 가기 직전에 이때 뉴스가 나왔고 그 VI 간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이게 왜 오르지 하다가 VI 갔을 때 속보를 봤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여기서 중국 외자 판호를 받았다라는 이런 게임주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유동성이 죽어 있을 때는 굉장히 선침해가 티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벨로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10분당 거래량이 뭐 한 100만 원 될까요? 100만 원도 안 되죠. 지금 이거 1분당 이렇게 막 몇백만 주, 몇백 주인 거 보니까 그럼 몇십만 원이거든요. 이런 게 갑자기 튀면서 올라가니까 얘는 이제 호재가 이미 퍼진 거죠. 정보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간 외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얘도 삼전한테 투자 받는다는 게 이미 퍼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과거에 이런 걸 굉장히 휘둘렸었어요. 선침해를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되게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저처럼 제로 매매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선침해가 있으면 좀 보내주는 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선침해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재료가 세다고 판단해서 고점에서 사게 되면은 일단은 뭐 흔들리는 건 당연하고요. 손절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손절을 하게 되면은 멘탈이 좀 많이 평소보다 더 아픈 게 기분이 나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뭔가 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선심해가 있는 애들은 그냥 보내줍니다. 저건 내가 오를 수 있는 나무가 아니구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정보를 빨리 얻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희귀한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대중들은 정보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 그런 거를 좀 초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 레인보우는 물론 뭐 눌림에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거야 사실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이렇게 선취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빠지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손이 썩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에 ETF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뭐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웹툰 관련주들이 이제 미스터 블루 이런 거 보자면 이런 건 좀 끈덕치게 올랐죠. 아침부터 계속 올랐는데 미스터 블루뿐만 아니라 뭐 또 많죠. 대형 미디어도 굉장히 갭 안 뜨고 시작해서 강하게 올라줬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 새로운 이벤트가 생겼다기보다는 모멘텀이죠. 그 웹툰 매출이 굉장히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당일 테마주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길게 보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와 그리고 오늘은 딱히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제 제가 손절 좀 많이 했어요. 오늘은 매매를 이제 별로 하지 않았고 매수는 좀 많이 했지만 거래를 별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손실이 거의 없지만 어제가 엄청 많이 맞았어요. 어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는 뭐 오른쪽 계좌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왼쪽에서 굉장히 손실이 크죠. 700만 원. 이게 뭐에서 맞은 거냐면 뭐 종목만 보면 아시겠죠. 나무가 뭐 자이언트 스테이크다 MP 이 세 가지는 일동제약은 제가 좀 길게 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이게 좀 메타버스에 좀 많이 맞다 보니까 그냥 자르자 해서 이건 제가 좀 며칠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손실이 좀 커지니까 1,000만 원까지 넘기기 싫어서 일동제약은 왜 길게 봤냐면 얘네가 일동제약은 지금 오늘 결국 많이 오르긴 했죠. 7% 올랐는데 얘네가 갖고 있는 그 약들 지금 요즘 한창 제약주들 많이 가잖아요. 감기약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사제. 그러니까 얘네도 뭐 지사제가 약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얘네는 특히 이제 엄청나게 급등급락이 심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종목에 크게 많이 빠졌으면은 반등은 언젠가 반드시 줘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면은 조그마한 호재라도 있을 때는 반등을 줍니다. 급락을 좀 많이 했을 경우엔. 그리고 얘는 뭐 조코바 긴급 신청 뭐 그런 재료가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긴 하죠. 물론 뭐 오늘하고 어제 이게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시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는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봤던 거지만 그 외에 그 나무가나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MP는 뭐 자이언트 스텝과 MP는 이제 여기 나오죠. 매수가 없었어요. 7월 2일에. 1월 2일에.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 말일쯤부터 좀 제가 좀 모았던 그런 종목이고 나무가는 당일에 좀 낙주매매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전 낙주매매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재료가 어떠한 그 재료가 나타나가서 반전이 있는 재료가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차트만 보고 했었던 그 낙주매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손실이 120밖에 안 되지만 이제 MP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자이언트 스텝은 어제 좀 갭도 많이 떴어요. 그리고 MP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떴죠. 그리고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애가 이제 이 친구거든요. 선익 시스템.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5일날 일정이 있어요. CES라는 그 CES 2013이라는 그 굉장히 좀 메타버스 행사 그런 게 있는데 그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관련주들이 많이 떴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면 이거는 빨리 일단은 실현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것저것 좀 많이 떴으면은 그 중에서 대장이 어떤 건지 아직 잡히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돈이 막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좀 안 봤냐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제가 하나제약이라는 종목을 종가쯤에 2억을 샀었어. 그 2억을 매수했었어. 2억을. 좀 많이 샀죠. 이 호가에 비해서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시간 외에서 한 2%, 3%일 때 좀 팔았어요. 대부분 다 팔고 이제 한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들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 갭 뜨더라고요. 어제 하나제약이 어제 갭 뜨더라고요. 1월 2일에. 근데 저는 갭 떴을 때 이거를 좀 고점 부근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좀 집중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걸 좀 정리하자고. 그래서 좀 이걸 못 봤어요. 자이언트 그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그래서 지금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 보면은 굉장히 급락을 좀 많이 했죠.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이거를 좀 안일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큰 실수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손실을 안 봐도 될까. 오히려 수익이었었거든요. MP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오히려 굉장히 큰 수익이었는데 여기서 좀 맞아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쭉 삐걱했죠. 그러다 뭐 이 정도 손실은 뭐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믿기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제가 레버리지를 29일 날 이때 좀 샀었거든요. 29일 날 29일 샀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수 예상을 할 때 절대 지수 예상하면서 비중을 많이 실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주변 분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작년을 돌이켜 봤을 때 항상 1000단위의 손실, 그러니까 좀 큰 단위의 손실은 무조건 지수를 예상했을 때, 그거에 믿고 지수를 좀 믿으면서 베팅을 좀 강하게 했을 때 크게 손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트레이딩을 할 사람이니까 절대 지수를 함부로 예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재산이 시드가 3억이라면 그냥 뭐 지수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들 때 억 단위로 사지 말고 그냥 뭐 2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만 지수는 그러니까 레버리지 뭐 ETF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지수를 다시 이제 예상하면서 막 예를 들면은 3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천을 샀어요. 그러면 지수가 무서운 게 뭐냐면 특히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 무서운 게 손절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한켠으로는 이걸 믿고 있거든요. 야, 지수는 결국 망하진 않아. 버티면 무조건 반등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되게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항상 떨어지기만 하지도 않을 거고 반등은 무조건 하고, 그리고 뭐 상장 폐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회비용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여러 가지 테마주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는 또 뭐냐면 미수를 못 써요.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진급은 100이기 때문에 시드가 적으신 분들은 더더욱 오히려 레버리지 ETF 이런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나는 뭐 한 달 뒤를 볼 건데 뭐 3주 뒤, 뭐 2달 뒤, 뭐 6개월 뒤를 볼 건데 라고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매일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수 ETF를 사는 것은, 매매를 하는 것은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뭐 시장은 지금 일단 오늘 이렇게 말아 올려줬는데 저는 계속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좀 지켜보고 있냐면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지켜보고 있고, 리오프닝을 보는 이유는 일단은 뭐 지금 중국이 뭐 난리 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뭐 새로운 변이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은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치명률이죠. 이제는 뭐 감염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백신을 맞았는데 뚫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주변에 화이자 백신 맞고 안 걸린 사람 있나요? 대부분 제 주변에는 뭐 백신 맞고 대부분 걸렸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얼만큼 치명적이냐 이런 게 밝혀지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변이가 치명률이 높다라는 어떤 그 근거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막 퍼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정점이 다가오면은 그다음부터는 결국에는 다시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살짝 관심만 둔 상태고요. 그리고는 뭐 일단 지수 예상은 지금부터는 뭐 바닥이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지수 떨어진 것만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바닥은 온 것 같은데 뭐 그걸 예상하는 게 딱히 이제 매매를 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이제 신경 안 쓰려고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장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적응할 때까지 영상을 좀 간헐적 매일매일 올려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새로운 시도하는 게 뭐냐면
직장인 분들도 이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흔히 착각하는 게 매일 트레이딩 하는 것은 전원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저는 어떤 콘텐츠를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트레이딩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뭐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컨텐츠를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장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